스테레오 카메라는 두 개의 렌즈를 사용하여서 사람이 양안시 올려서 양쪽으로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원리처럼 동일한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고 두 영상 간의 시차를 이용해서 3D 함정 깊이 정보를 계산한다. 주로 자율주행 로봇 비전, 산업용 3D 검사에 활용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TOF 카메라, 그다음에 구조관 카메라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적외선 카메라 이렇게 스테레오 카메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율주행, 로봇 비전, 산업용 3D 검사에 활용 라이더 대비 저비용으로 고율 공간 인식이 가능하다. 스테레오 카메라 인간의 눈처럼 두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기반으로 동일한 물질 위치 차이를 삼각 측정하여 거리를 산출한다. 3D, 2D 이미지와 틀리 물체가의 거리와 3차원 구조를 파악한다. 색상 데이터 포함 RGB 정보와 깊이 데이터를 동시에 획득하여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환경 영향, 주변 광원을 이용하므로 실내 환경에서 작동하지만 특징점이 없는 표면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주변 광원을 이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GB 정보와 깊이 데이터를 동시에 획득한 풍부한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카메라에다가 전파를 달아가지고 경보하는 시스템, 일반 가정용 어떤 CCTV 카메라, 군부대에서 쓰는, 그다음에 드론에 장착하는 이런 카메라에다가 전파로 경보하는 시스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파로 금속 탐지해서 무기 탐지하는 사람 탐지한다고 경보하는 시스템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일 때도 이 전파를 해가지고 사람을 측정해서 경보할 수도 있어요. 또는 열화상 카메라에서 이게서 열을 쏴가지고 전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미리 그것을 스캔해가지고 사람의 움직임을 계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전파 열화상 카메라도 전파를 쏴가지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파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적외선을 쏴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시장 대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경보 내리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도 밤에 그럼 이제 밤에 이런 쏴가지고 전파로서 이게 안개 시역이나 이게 좀 어두울 적에 자율주행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드론이 이것을 사람을 분석하거나 열 탐지를 하거나 쏴서 반사되는 것을 한다고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 야간에 보면은 빛이 어두운 지역에서도 자기 자동차에 빛을 쏴서 되돌아가는 빛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모든 카메라 기술에 낮에도 망원경이나 망원카메라 모든 망원경 이런 데서도 빛을 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정확한 지점에서 되돌아오는 빛을 보강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카메라 렌즈 안에서도 다이아몬드 커팅을 이렇게 하거나 마이크로 렌즈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니면 오목고노망을 홈을 봐서 빛을 증폭한다. 이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운트 카메라. 카메라에다가 현미경을 달아서 해당되는 지역을 가로 세로 더배로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 이렇게 현미경이 달려 있어서 이것을 같이 확대해서 디스플레이 장치 표시하거나 온라인으로 보내서 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카메라에 딱 현미경 달아서 이렇게 레이저 시각을 한다. 반도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저는 물체를 A라는 사람이 이거다, B라는 사람이 이거다 했을 때 이게 물체를 이 컴퓨터 학습을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거일 확률 60%, 이걸 확률 90%, 이걸 40%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디지털 전파로 이렇게 모든 사물을 영상으로 표시할지라도 광학 카메라를 이용해서 전자현미경 그다음에 색깔을 표시해 색깔을 파악하고 그것을 같이 구현을 해준다는 거죠. 또는 임의로 이게 사람 색깔 뭐 이렇게 뭐 건물 색깔 뭐 이게 나무 색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은 임의로 그것을 색깔을 표시해서 디지털 전파로 영상 처리할지라도 영상 화면을 본다 할지라도 색깔을 임의대로 가공해서 이렇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도 그럴 수 있느냐? 그럼 열화상 카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화상 카메라도 또 고주파를 쏠지라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저주파를 다른 방향을 쏴가지고 해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저판을 쏘면은 입체적인 화면을 분석하는데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전파를 쏠 때도 이렇게 전파를 쏠 때도
숫자를 많이 쓰면 좋죠.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 이렇게 각도별로 가로 세로 높이를 해당되는 벅투가 이게 너머에 이게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로 세로로 좌표하시면 해당되는 전파가 각각 이게 전파의 숫자가 많을수록 정밀한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쏜다. 특히 저주파와 고주파를 쏜다. 금속 탐지할 때도 띠띠 지뢰 탐지할 때도 띠띠 하면 서로 다른 방향의 저주파를 이렇게 쏘면은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공간 파악이 좋다. 전투기 A사 레이더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저주파를 묶어서 이렇게 쭉 연달아서 인력 구조를 합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투기에 맞아서 저주파가 5,000km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오키토키 이게 오키토키 아니라 햄통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 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또는 저 통신으로 할 때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다 그러면 저주파다 그러면 거기다 동영상기를 100개, 1000개, 만 개로 쪼개서 일련만 암호수를 각각 이렇게 분할해서 보낸다. CPU나 GPU나 이런 데도 HDD, SSD도 이렇게 정보를 분할해서 이렇게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통신칩도 그러고요. 통신칩이 이쪽에서 50% 사용하고 나머지 이렇게 거리에 나눠서 처리하고 다시 합산하는 구조로 가는데요. 슈퍼컴퓨터나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